햇살빛, 가을 햇살빛 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기록해두네. 우리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명삼 마이클 리 박사님과 함께 한국, 미국 정치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제없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오시지요? 예, 둘이 예. 잘 나오죠? 예, 잘 나와요. 햇살 비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억력이 좋은 넘버원 충청도 출신의 기억력 넘버원 두 번째가 조갑재 대표 같다고. 내가 미국 한국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기억력 최고 좋은 사람 넘버원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조갑재 대표도 기억력은 좋아. 그러니까 연상 능력은 좀 떨어져. 선생님 연상 능력까지 좋아. 이 양쪽 두뇌가 문학적 두뇌 중에 양쪽 두뇌가 다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대 입구입니다. 뒤에 서울대가 보이는데 마이클 리 우리 박사님 오셔가지고 강릉 갔다가 올라오면서 전화를 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걸어다니는 한국, 미국 정치는 물론이니까 정보 세계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살아갈 때 선행을 베풀면은 어떻게 그것이 다 이 인과응보 또 이 자업자독으로 돌아오는지를 온몸으로 때워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 마이클 리 이명삼 박사님입니다. 옛날에 그 충청도에 태어났지요. 예. 원래 연세가 그러면 90세, 91세예요. 90. 야, 90세인데 걸어다니고 강릉 갔다 와가지고 오늘 맞바로 인터뷰하러 오는 거 봐봐요. 야, 우리 어머니도 이제 97세 돼 가는데 이게 담낭이 안 좋아가지고 예. 병원에 지금 수술했는데 좀 상태가 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는 넘겨야죠, 요즘은. 요즘 100세 안 넘기면은 불효하고 자식들한테 그걸 뭐라 불효란 단어 안 쓰지만은 불례를 끼치고 불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마이클 리 박사님 정말 요즘 시대 때에 뭐 이 계산하지 않는 계산을 넘어선 지혜를 우리에게 충고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얘기부터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 충청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등록금 못 낼,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뭐라 그랬나요? 월세금이라고 월사금 못 냈는데 선생님이 내줘가지고 예.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했죠. 예. 졸업하고 나중에 그 선생님의 딸이 이화여대 갔을 때 그 약대 들어갔는데 등록금 없는 쌤 됐죠. 예. 그 얼마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그 젊은 애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놓으면은 몇십 년 뒤에 또 선행을 갖고 인생을 악을 쌓아 놓으면은 악으로 갚음을 당하고 살았을 때도 그렇고 죽었을 때도 그렇고 온몸으로 때우신 분이라서 상당히 제게 교훈이 됐고, 또 이 한국과 미국 관계를 온몸으로 전가하신 분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돌파구가 된 선생님 같더라고. 그 미군 부대 근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 이게 참 영어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때 개방적 바깥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바깥 문물에 대한 그 열림, 오픈네스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 챌린지, 도전 정신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의 또 창의성, 새로운 문물이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를 말하고, 그 대표적으로 성공해서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문제와 국제 관계에 어려울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선생님이 그 수사한 북한 간첩이나 혹은 월남자들 혹은 공비들 이런 것들 수사한 기록들 대충 어떤 사람들을 수사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네네네. 내가 한국에서 군대 복무를 마치고 네. 어떻게 이상한 계기가 돼서 네. 제대하자마자 미국 국방정보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6년을 근무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는 뭐 그때는 탈북자라고 하지 않고 귀순병이라고 했어요. 네네네. 귀순병, 귀순민간인, 네. 자수원 간첩, 체포원 간첩 네. 이런 사람들을 그 우리 부대 수용소에 수용해놓고 신문하는데 네. 제가 거기서 주신문관 생활을 16년을 했습니다. 16년 하셨고. 그중에 이제 여러 사람을 했지만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김신조를 제가 했거든요. 아이고야, 김신조. 그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을 포섭하라고 난파된 황태성, 황태성도 내가 다뤘고, 네. 그리고 뭐 서귀포 사건, 뭐 경상도 진양 사건, 여러 사람도 울진 있지만 삼척 공비 사건. 공비 사건 그것도 있지만 김현희. 김현희 그 후에 얘기고 북한에서 먼저 박순국 소장 네. 미그 15기 타고 넣은 그 사람도 내가 신문을 했고 네. 실미도 사건도 내가 조사를 네. 했고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데 참 나는 내 젊은 청년 시절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미국에 가서 네. 그때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네. 영주권만 가지고는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미국 CIA에서 나를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국 CIA에 취직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래도 그것도 취직하는 과정도 취직하는 과정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그때는 이제 너무나 그 백화점에서 이러다가 내가 백화점에서 힘드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조지 부시가 CIA 국장할 때 내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탄원서를. 나 같은 인재를 미국에 불러다 놓고 백화점 점원시키려고 불렀느냐. 또 그것도 먹기에 들어가더라고, 그죠? 그렇게 하고서 뭐라고 했는 거니. 당신들 보석을 깎는 보석 세공을 채석장에 보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다. 나 같은 인재를 이렇게 한다는 건 당신들 인적 낭비다. 그쪽에서 또 인터뷰해가 또 이제 그 채용.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냥. 그게 취직이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선생님 그 인생 스토리에 생각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 그랬겠죠. 이승만 대통령 어딘지 알아요? 예. 하버드 입학할 때 예. 나를 안 받아주면 하버드가 후회할 거라고. 그랬죠. 그 어플리케이션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 근데 그 얘기하고 관련 없지만 한 얘기 하고 싶은 네. 얘기 있다면은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했죠. 네. 그 프린스턴 국제정치학에 대학의 네. 학생 기념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본교가 배출한 최고 인재는 닥터 승만이라고 돼 있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자유진영을 지킨 예. 그 미국 대통령보다 낫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대단한 분입니다. 선도 굵고, 그죠? 예. 선이 굵고, 섬세하면 선이 굵고, 그랬어요. 자장한 거 보지 아니하고, 예. 그때 좌익들도 막 포용하고 가려고 했잖아, 그죠? 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예.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난 사실 자랑하세요. 부여 촌놈으로 농사를 짓던 부여 촌놈, 형편없는 촌놈입니다. 그것도 가난해가 충치. 그런데 네. 어떻게 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정부에서 16년, 미국 CIA에서 24년 합해서 이 40년간을 미국 정부의 월급을 받고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 거 그것도 증명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거는 아니 미국은 사실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나라잖아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나라. 자기를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가 성실하게 소개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 중요한 공부도 굉장히 잘했더라고 보니까 학교에서 뭐 항상 톱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중요한 자원을 백화점에서 노가다 시키서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젊은이들에게 교훈이거든요. 자기의 능력과 포텐셜리티나 케이퍼블리티가 있으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레임 할 때는 해야 돼요.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야지 이제 침묵을 지키는 거죠. 그거는 뭐 누가 알아서 봐주기를 지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예.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과거의 기억이, 과거에 살아온 행적이 지금을 이 장애물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그래서 반면에 내가 74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76년도에 그 CIA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 마침 그 시험을 봤는데 네. 외무고시를 봤어요. 네. 그 외무고시가 합격한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1200대 1로 패스한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어요? 네. 외무고시. 야, 매년 11월 달에 보죠. 네. 한 400명 그때 하면 정도가 영어 시험을 그 하나 치는데, 그거 말고 영어 시험을 하나 쳤는데 1200 모집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인가요? 그때는 영어 시험이 아니고 네. 군대에 있을 때는 네. 포병학교 졸업할 네. 때 네. 1200명이 광주 포병학교 졸업하고 전방에 가는데 한 명.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교육계가 필요하대요. 네. 내가 1200대 1로 내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공부를 잘하고, 지금 봐도 총명하고 현실 판단도 아주 그런데 그 선명한데. 학교에서 나를 지켜본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이 자기가 옛날에 도움 받았던 선생님의 딸이 이화여대 갈 때 네. 등록금이 없어가 선생님도 돈 내고. 내가 그 등록금을 내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선행 이런 데 쌓이니까 또 이런 아름다운 곳에 와가지고 기록에, 역사적인 저 기록에 남겨놓을 거예요. 남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행이 쌓고 선행이 쌓이면은 나중에 또 이 선한 그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만에 닥터 조를 만났는데 오늘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합시다. 실컷 하도록 네, 하는데, 네, 이제 잠깐 요게 소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쌓아놓으면은 선한 결과가 온다. 결과가 기회가 온다. 들이닥친다.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아마 윤석열이라든지 또 이 현 정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무슨 하고 싶은 기회가 있을 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된다. 침묵하면 안 돼요. 네. 네. 이 진짜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네. 자기가 하버드 가고 싶으면은, 네. 자기가 자신 있으면은 네. 나를 하버드에서 안 받아주면은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고 네. 하버드 너희들이 후회한다. 멋있는 얘기야. 그거 하버드의 Personal State Application 폼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학생이 네. 받아주십시오. 나는 겉면 성실함 이러지. 날 안 받아주면 너 학교 후회할 거야. 대단한 얘기죠. 네. 그 대단한 얘기. 선생님 그 똑같은 그 부시 대통령 CIA 국장할 때 네. 나를 받아달라. 아니면은 이런 아까운 인재를 말이야. 인적 자원의 손실이다. 네. 인적 보석을 말이야 쓰레기통에 버려놓냐 말이야. 네. 그런 그 젊은 사람들도 네. 자기 실력을 쌓고 자기의 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침묵하면 안 된다.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네. 그것이 뭐 과장하고 속이고 그러게요. 무슨 뭐 논문을 가짜로 쓰고 경력 이력을 속이면 안 되지만은 네. 자기의 실력과 이력과 경력은 당당하게 표현하는 네. 그거는 침묵은 악이라 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악덕으로 있어요. 네. 자기가 억울하면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면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억울하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고. 그래서 그것도 오늘 그 마이클 리 박사님한테 두 가지 필요할 때는 클레임한다. 클레임한다. 그 다음에는 또 선한 걸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그것보다 또 선한 기회를 그 선생님 얼마나 저도 보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하다고 우리 수학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기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밥을 먹이고 짜장면 자기 집에서 만들어주고 이랬거든요. 저도 그 살아가다가 귀인 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선생님 나보다 더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더 착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자 이제부터 이거 약간 잡담 같지만은 잡담이 아니고 인생이 중요한 이 퍼스널 라이프라든지 혹은 이 퍼블릭 이 액티비티에서 중요한 부분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지요. 참고가 되죠. 실력을 열심히 쌓되 침묵하지 말고 요구를 하라. 그리고 선한 업을 쌓아놓으면은 선한 업이 다가온다. 기회가 다가온다. 얼마나 중요한 이제 원래 90세 되시는데
얼마나 좋은 그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국 정부에서 네. 내가 은퇴할 때 그 네. 공적장 쓸 때도 네. 뭐라고 썼는 거니 네. 내가 거짓말이고 기록상에 남아있는 얘기인데 네. 마이클 리는 미국 정부의 네. 정부의 진짜 보배였다고 해서 보배시요. 보배라고 썼습니다. 내가 관찰해봐도 네. 한국, 미국 정보 이 하나의 인포메이션 하나 조사하는 그 스피어스의 에어리아에서는 하나의 그거예요. 하나의 그 금자탑과 같은 기념비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잘하는 얘기를 한다면 네. 그 신상욱 전의를 북한에서 아, 끌고 신상욱 나오는 했구나. 공작을 내가 했고 네. 김현희 신문을 했는데 김현희 신문은 안기부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네. 사람들이 의심을 나중에 하고 또.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내가 그 신문관으로 배치가 돼서 네. 했는데 그 안기부 측에서 철저하게 잘했는데 불구하고 또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한 4가지 독특한 방법으로 신문했어요. 아. 그래가지고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거 그런 것이. 그거 조금만 허술했으면은 큰일 나죠. 좌익들이 김현희를 남조선에서 만들었다고 바로 그렇게요.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그것을- 그러나 그때 조사가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철저하고 그거 안 엎어지다. 절도 빼도 박을 수 없는 4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신문에서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김현희 사건 조용했지. 철저하게 그 하지 않았으면은 그 남조선 자작극이라고 요즘 남노당들이 그럼요. 시끄러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나의 공적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네네. 자, 여기서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도 받으래요. 나중에. 네. 어쨌든 선생님, 막 특별히 또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할게요. 네, 그대로 할게요. 하세요. 내가 늘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2가지가 있는데 야. 나는 2가지가 잠깐만. 늘 자랑스럽습니다. 나 잠깐만 이거를 더 가까이 당겨가지고 네.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으려고. 네. 네.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인터뷰하려. 네. 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내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렇지요. 네. 그 2번째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을 겪고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미국 같은 강대국하고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가슴을 칠 만큼 수치스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는 개떡같이 해가지고 진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내가 오늘 국민들 앞에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네. 아.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조금이 아니고 완전 100% 100%다 장악됐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교육, 언론. 교육, 와. 사회, 종교 모든 분야가 100% 좌. 국민들도. 국민들도 다 썼고 뭐 말도 못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딱 좌빨들이 손대지 못하고 네. 앞으로도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걸림돌이 2개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한 분야가 네. 있습니다. 첫째는 한미동맹이고 네. 2번째는 주한미군입니다. 아. 그런데 내 얘기를 국민이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생각할 때 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보석이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 왜냐? 그러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주변에 3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포위돼 있죠. 중국, 네. 러시아, 일본이 있는데 네. 지금은 러시아는 과거에는 소련이지만 이 3개 강국 한복만 있으면서 우리가 5천년 역사 동안에 이 나라들에게 지긋지긋하도록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날 지키긴 지켰지만은 네, 그렇죠. 작은 우리가 괴로울 정도로 시달림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미국의 생각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미국이 생각할 때는 이들은 포텐셜 에너미입니다. 그렇죠. 포텐셜 에너미인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지점. 한 중간에 미국의 강력한 교두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미국에서 볼 때는 중요한 위치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이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네.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미국에서 보는 입장도 여러분이 알으라고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요약하자면 한국은 가장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볼 때는 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장 거예요.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가장 요충지가 되고 네. 가장 소중한 곳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뒤집어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그걸 그 얘기를 그래서 해야 다른가 99까지 불리하더라도 네. 그거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조건인데 네. 그것이 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좌파들이 한국을 이렇게 어지럽고 괴롭게 할 네. 때라도 우리가 미국이 지쳐 빠져서 한미동맹도 파기하고 네.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실례를 얘기할게요. 네. 그때가 몇 년도인지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8군 사령부 정문에 미국 헌병이 보초를 섰는데 네. 반미 청년이 돌을 던져서 네. 이 헌병의 얼굴이 피가 낭자하는 네, 네.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전국의 그 텔레비 방송에 보도가 돼가지고 네. 미국 국민이 치를 떨었습니다. 네. 나도 치를 떨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사 누구야? 그 김기종이. 김기정 그것도 치를 떨었지 미국서. 내가 그런데 네.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이 이런 일이 있으냐. 미국이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고 14만 2천 명이 한국에서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포로당하고 실종됐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배신망덕도 보통이 아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 미국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그런데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미국 정부가 김기종 때 그때 그 미국 대사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내 기자회견했습니다. 내가 그때 얘기할게요. 네. 미국 정부가 국민에게 성명 발표를 합니다.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 사건을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을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을 싫어하는 북한에서 남한에 침투한 북한 간첩과 조직의 소행이지 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의 소행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런 방송을 하고요. 미국 정부.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미국 거기서 미국 교수들도 학생들이라든지 반미 의견이 있으면은 정부와 국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라는 그 교수들의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죠. 저 한국의 행위라고 보면은 안 되니까 그럼요. 미국 정부가 확실히 해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 잘한 거죠. 빨갱이 소환으로 봐야지 한국 정부나 국민이 소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발표한 거예요. 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또 한 가지는 네. 그때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저 셰퍼드 대사 얼굴에다 칼질해가지고 그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도 리포트. 그 대사가 처신을 잘했어요. 리포트 대사. 한국을 원망하나 그런 일이 않고 처신을 잘했는데 그때 TV조선에서 나를 불렀어요. 네. 방송을 해달라고. 그때 장성민이가 앵커인데 그걸 얘기할 때 장성민이가 뭐라고 하는 거니 큰일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미동맹도 깨집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제의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런 사건을 그런 식으로 이동면 국민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 겁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빨갱이들이 소행이지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의 소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미국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수록
빨갱이들이 한국을 괴롭히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국의 관계를 더 강력하게 지켜야 되는 안보의식이 격상되면 됐지. 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쪽으로 격화되는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 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방송을 하고 전국에서 나한테 전화로 박수 전화를 보냈어 나한테. 네, 네, 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계속할게요. 금년 초가 아니야. 네. 2000년 네. 2000년 초에 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고 한국을 말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할 때에 전 세계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오해를 할까 봐서 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날짜를 기억해요. 2000년 1월 8일 날 네. 미국 상원에서 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결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그때 결의안을 내가 요약해서 5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할게요. 네. 네. 다 할 들었고 내가 요약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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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은 1945년 8월 15일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서 해방된 게 아니다. 네. 1945년 미군이 태평양전쟁에 승리한 결과고 네. 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된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유지한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딴 사람들은 정권은 더 저리 비켜라 그 얘기입니다. 네.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만 15일 네.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네. 시장경제, 네. 인권, 네. 법치 네. 이 네 가지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 그러게 네. 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 거니? 문재인 정권 너는 별이 비켜라 그 얘기입니다. 같이 맞지 않으니까. 너는 한국 정부라고 하있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는 한국 정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와 대한민국 정부는 따로 있어. 같이 기준이 틀리니까. 같이 기준이 틀리니까. 네. 그러게 얼마나 이 상원의 결의안이 멋있는 결의안이야. 네. 거기서 내가 미국 사람들 그런 거 확신을 얻은 잘하지요. 겁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절대 포기 안 한다. 네, 미국 사람 그런 거 잘하지요. 분리 네. 잘하죠. 세 번째, 예. 그때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뀝니다. 네. 그때 맞아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바뀐 이유는 미국의 국제 전략이 변화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변화하느냐? 대중국으로. 인도양 태평양에 감싸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네. 아시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이 격상되는 건데 그때 뭐라고 해놓은 거니? 앞으로 세계의 질서와 지역 안보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미국의 절대적인 파트너다.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바이탈 파트너라고. 아, 바이탈. VITA의 생명 치명적인데. 이건 목숨을 그거 건다는 맞다니까. 뜻이거든요. 바이탈 파트너를 이렇게 되게 아하. 한미동맹인 그렇게 시신한 동맹이 네, 아니란 네. 얘기예요. 미국이 네. 아주 절체절명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동맹이 한국이라는 얘기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는 예. 얘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사를 함께하는 그렇죠. 바이탈.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국에 사는 교포가 250만입니다. 네. 그런데 영주권자는 포함 안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건지. 2 million Korean American. 네. 2 million Korean American이 미국 정부와 미국 국가를 위한 기여하는 기여도가 지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2 million Korean American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네. 이렇게 결의안이에요. 아하. 이걸 내가 듣고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한미동맹을 수틀림을 방패려고 만드는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네.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의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희신하게 문재인이나 누가 빨갱이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힌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그런 그러니까 지경에 오지 않습니다. 가치 동맹, 가치 시스템의 문제지. 네, 일개 정부의 문제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정부, 미국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고. 하나의 그 시스템 같아. 시스템. 그리고 그 전략, 네. 미국 정부의 전략과 전략적 시스템. 시스템 이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조적이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틀리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무슨 뭐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이 가슴을 근데 아프게 하는데 이것을 마이클리 박사님의 얘기를 한국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는 뇌 구조가 있어요. 예. 우리는 정권이라든지 힘이 있으면은 시스템이 알고 구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펑션을 하지 않아요. 시스테매틱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요. 그래요. 막 그 역사도 막 지멋대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그 영미 계열의 사고 방식의 강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펑션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하면 시스테매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시스템 안에 정부가 왔든지 사람이 와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시스템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펑셔널리즘 사회학적으로는 이걸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요. 내 구조에 없어요. 어느 놈이 들어오면 멋대로 와 하는데 미국은 사실 어떤 정부나 대통령이 들어와도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크게 바뀌진 않잖아요. 틀을 따라가니까. 그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내 구조 차이가 있어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미 동맹은 미국과 한국과를 관계를 결속하는 뿌리라고 하면은 네. 그 뿌리 위에서 난 나무가 주한미군이거든요. 네네. 주한미군인데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네. 금년 초에 네. 북한하고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떠들었어요. 떠들었는데 반대하고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는 종전선언하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나는 미국에서 강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종전선언을 찬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오. 그랬어.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종전선언은 휴전협정의 전환이요. 네. 휴전협정이 없으면은 종전선언이 있을 수 없는 네. 거예요. 휴전협정의 전환인데 네. 한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네. 상대국이요. 백선엽 대장이 가기는 갔지만 휴전협정에 사인 안 했습니다. 이 박사가 끝까지 반대해서. 그렇구나. 예? 네.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사람들이 한국하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떠드는 건 법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그렇지. 안 돼요. 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학자를 포함해서 네. 휴전협정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휴전협정 상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미국도 UN. 북한하고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네. 그때 미국 사성장군이 휴전협정에 사인을 했지만은 미국 대표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 대표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의 상대국은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부의 상대지 미국도 16개 참전국의 하나일 뿐이에요. 네. 아닙니다. 상대국이.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종전선언이 돼요? 네네네. 그럼 종전선언이 성립이 되려면은 16개 참전국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16개 참전국이 하나도 동의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엔 안보리의 15나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5개 상임이사국에 가가지고 네. 결정을 하는데 네. 하나만 비토를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네. 한국군은 16개 참전국 속에도 못 들어갑니다. 네. 왜 그런지 알아세요? 네. 이 박사가 한국군의 북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네. 미군의 종속군이지 참전국도 자격도 네.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종전선언을 떠드는 건 네. 법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네. 무식한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세요. 예. 잘 돼가고 있는 중이. 예.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16개 참전국에서 탈퇴를 하면은 네. 가능해요. 네.
종교선언은 안 됩니다. 그래 네. 평화협정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시끄러울 때 네.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네. 펜타곤에서 네. 북한을 접촉했습니다. 네. 비공식으로. 네. 아 우리 저 종교선언이건 평화협정이건 하자. 네. 우리는 이제 적대관계가 아니다. 네.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국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아이, 참, 미국도 우리 말을 듣는다. 네네네. 미국도 우리 말을 듣는다. 박수를 쳤거든.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우리 그러려면은 우리도 그거 적극 추진하겠다. 네. 전제 조건이 있다. 네. 첫째,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두 번째, 그리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역할은 네.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역할을 했다. 네. 그럼 북한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가 해소가 되면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해야 돼. 네. 전략상. 네네네. 그러면 미국의 전략을 너희들이 시비 걸 권리가 없어. 네.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네, 나라 네, 네. 미국의 전략을 우리나라의 전략이야. 네. 너희들이 이러라 저러라 시비 걸 권리가 네. 없어. 미국의 전략이 변해야 된다. 네, 네. 어떻게 변하느냐? 네. 주한미군의 역할은 과거의 역할에서 승격한다. 어떻게 네. 하냐?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해서 네.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 남한이 다 대한민국에 통일된 나라야. 북한 땅도 우리 땅이고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야. 이 큰 덩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병력이 배로 증강한다. 네. 배로 증강한다. 네. 재밌는 얘기야. 네. 그래 지금 지구상에 미군의 해외 기지가 46개가 있어요. 네.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을 포위하는 13개 미군 기지가 오산 평택 캠프 험프리의 예하부대로 들어간다. 아. 오산 평택 기지는 전략사령부로 승격이 된다. 네. 그리고 북한의 미군이 주둔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하자는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 아하. 문재인도 이름 딱 닦고 아하. 큰일 났거든. 아. 종전선언은 오히려 경쟁이 불려 자기들 불려니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 한미동맹의 관계는 한국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전략을 생각하면요. 이게 중요한데 네. 우리 국민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까지 잘 모르지. 전문가 아니니까. 아 그래. 우리도 막 종전선언 하면 안 돼. 그것만 떠들었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좌파 세력이 별짓을 해도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모르니까 옛날에 뭐 좀 옛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전문가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아, 미국이 피상적이니까. 한국이 서툴리면 방 빼려고 오선기 캠프를 그렇게 대규모로 만들질 않아요. 전 세계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확실한 기지가 오산 캠프, 아, 그렇구나. 평택 캠프인데 네. 우리 빨갱이들이 설친다고 해서 야, 알라. 배은망덕은 네. 국민들 못됐다고 우리 방 뺀다고 철수하려고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왜 나는 모든 국민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아. 내가 별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잘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은 전략상으로 오산 기지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미국의 전략상으로 생각하는 각도가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의 각도는 차이가 틀리다. 너무 납니다. 아, 네, 그렇네요. 그래 그걸 국민이 알아야 되고 네,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우리는 신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도 하면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근데 신념을 가지고 근데 투쟁을 해야 한국에는 뭐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정서적인 선전 선동을 자주라는 이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그 좌익들의 선전 선동에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나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건 자기들이 생각이요. 미국의 생각이 아니라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요즘 중간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간 선거가 11월 8일인데 네.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공화당의 압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높은 다음에는 트럼프의 행보에 그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아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 정권 들어왔는 거 관찰해봐도 미국 제조업 강조하는 것
그다음에 대중국 정책, 그다음에 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바뀌었던 국제 외교 정책이 그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혹 나쁜 대통령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참그 좀 불편한 수 없는 일도 네. 있지만은 네.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안보 전략에 관해서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차이가 없어요. 똑같더라고. 안보 전략은 항상 같아요. 네. 다른 정책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옛날에는 금융 투자 위주의 이 외교 정책을 좀 펴더니 바이든 정권 들어오니까 제조업을 윤석열 정권 들어왔을 때도 제조업을 막 그대로 그냥 미국에 강조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네, 얘기 할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미래에 관한 네. 얘기인데 네. 얼마 전인가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달라고 한 일이 있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 떠들고 학자들이 떠들고 난리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지라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네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네. 7개 기지가 하나도 일본을 방해하고 하려고는 임무가 없어요. 없는데 네.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해요. 그럼 들었어요. 하다 방해지.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바치는 돈이 네. 한국에 바치는 돈의 5배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일본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네. 가장 불평자 아베 총리가 네. 불평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곤란한 거죠. 네.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도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라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은 그렇게 못 갑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때 국민이 잘 모르는 얘기를 올라가 합니다. 네. 국민이 그, 뒷전에서 네. 비공개 이건 비공개. 네네. 그리고 요즘은 내가 네. 그만한 돈은 벌게 해줄게. 방위비 분담 인상하고 그렇죠. 내 입장도 내 체면도 살려주고 그 대신 대한민국 경제에 손해 가지 않도록 그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 기억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미국은 중요한 거 몇 가지 빼놓고 네. 나머지 방위 산업을 한국이 주도하도록 넘겨줄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방위 산업을 삼성에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시작했어요. 아, 그 닥터 조 아시죠? 네. 전 세계 지금 한국 무기 살라고 난리예요. 그럼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게 했는데 국민이 그걸 모르고 미국이 삿대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역대 대통령이 네. 남북 분단을 분단 관리만 했지 네. 통일 전략을 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처음 시작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아. 남북 통일 전략을.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미국 은밀히 우리 모르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약속한지 알아요? 네. 남북 통일이 되면은 네. 북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많이 지어서 네.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네. 소비재는 앞으로 한국 북한에서 생산하는 네. 공장에서 만들도록 우리가 해줘봐. 네. 앞으로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제 안 사.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앞으로 사게 될 거야. 통일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기술도 좋고 중국보다 네. 가격도 싸고.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대한민국 근데 아까 한 걸 소급해서 얘기해요. 네. 대한민국은 무시무시한 강력한 국가 세 나라 한 군데 껴있는 네. 교두보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그 교두보를 만들 게 한미 동맹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교두보 국가를 대한민국을 그냥 놔서는 안 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강력한 무력만 가지고 안 돼. 경제력도 강력한 국가가 돼. 경제력은. 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경제력인데 방위산업도 매기고 북한의 공장도 짓고 모든 것을 내가 미국이 약속을 했어. 했는데 네. 국민이 그걸 모르고 네. 끝에 가면 반미운동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뿐만 아니야. 이런 그렇죠. 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야. 네. 조지 프리드만이 뭐라고 약속한지 알아요? 미국은 남북 통일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 않는데 통일이 된 이후에 2030년 이내에 네. 앞으로 8년 남았어. 네.
2030년 이내에 만주 삼성이 한국 영토가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네. 골드만삭스 네. 미국의 최고의 투자회사죠. 야, 그 사람 미국 전략을 다 움직이지. 석회알 잡듯이 세밀하게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연구하기 움직여. 그 사람이 걔- 뭐라고 걔들 예언했냐면 움직여. 2050년 이내에 네. 대한민국은 미국 자원가는 경제 2등 강국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약속했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박근혜 남조선 대통령이- 빨갱이들 너무 싫어했겠구나. 그러니까 빨갱이들 그걸 알고 박정희 끌어내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너무 가장 싫어하지. 이것보다도 더 강해지니까 남조선 빨갱이들 지금 한국 삼성에서 실패했는데. 제작하는 무기를 전 세계에서 지금 줄 서 있어 살라고 맞아. 비행기, 이지선, 아, 당연히 잠수함 저 다 무기의 만들고 있는데 99%가 반도체 문제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요 반도체 동맹을 만듭니다. 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네. 네 개 네. 나라를 반도체 동맹국을 만들게 되면요 네. 전 세계 모든 경제는 이 네 나라가 우지좌지합니다. 아, 요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잘 끝나면은 나 트럼프 대통령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영어로 실시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간이 반도체 트럼프- 동맹이 결정되면은 네, 네. 그게 미국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죽어요. 아, 지금도 좀 약해지더라고. 약해지니까 중국은 반도체 그런데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중간 선거 끝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법적으로 개고생을 하고 세상에 미국이 왜 저런 나라가 됐어? 그런데 아니 SNS도 미국이 나는 살지만은 참 훌륭하고 멋있는 나라고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속고 살았어요. 속고 살. 요즘 미국처럼 저렇게 부패한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알았어요. 나는 내가 미국 공부할 때 미국이 아주 부패한 나라는 거 선생들하고 싸운 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니? 그것을 까발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데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을 옛날에 책도 썼어요. 내가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발표해가지고 국민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다 썩었어요. 네. 사법부가 입법부 모두 네. 중국이나 일루미나티에 돈을 먹고 걔들 시키는 대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럼요. 미국이 우리 이 마이클 리 박사님 뭐냐면 난 미국에 한 십몇 년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다. 내 금지된 얘기가 알아요. 그 얘기 내가 들었어요. 미국을 비판하다가 추방된 사람이나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닥터 조 혹시 네. 미국 달러 있어요? 1달러? 미국 지금 손에 1달러 없죠. 없어. 내가 의심을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무슨 은행이에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우리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죠. 그 한국 미국의 아니잖아. 중앙은행이 뭐예요? 그 FRB잖아. 페더럴 리저브 보드. 연방준비은행. 예, 예. 이 Federal Reserve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은행이에요. 그게 미국 은행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행도 네. 그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 우리 달러 미국 사람이 쓰는 달러 뒤에 일루미나티 로고가 들어가 그래서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비판책 썼잖아. FRB 연방준비은행을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미국 재무성에다가 예속시켰어요. 네. 완전히 그걸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가지. 미국이 제 궤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작업을 숨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정비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간 선거 너무 나는 미국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비판해가 나는 이제 그래도 나 입국이 재입국 돼가지고 그 일몰제다 선셋 팔러시 해가지고 2020년도에 텍사스에 일주일 갔다 왔어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은 국민들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중간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 두고 봐야 돼. 아직은 예언하기 힘들어요. 네, 두고 봐야 되는 작은 새로운 모양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남북 통일 절대 반대요. 평화 통일 절대 반대요. 걔들이 내가 반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마이클 리 왜 그러냐?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북한과의 남한 관계를 분단 관리만 했지 통일 정책을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네. 남북 통일은 말이 남북 통일이 좌우 합작 통일이거든. 김구가 그랬고, 네. 김대중이 그랬고, 네. 노무현이 그렇고, 문재인이 남북 합작 통일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통일이요. 네. 그렇지. 평화 통일은 잘 모르겠네. 북한하고 시비를 걸지 말라 북한 말 들으라는 게 평화 통일이야. 네. 그것은 적화 통일이야. 그렇지. 절대 해서는 안 남북 통일에서 안 돼. 내가 주는 거냐. 남북 통일은 우리가 생각 북한이, 똑같구나. 북한은 우리가 우리 화내게 통일 해주잖아. 대상국가 아니에요.
아저씨, 예. 북한은 우리 통일 대상 국가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 같이 앉아있어도 되겠다. 아니, 내가 들으라고. 김일성 공산당 집단은 우리가 축출의 대상이지 통일 대상이 아니래. 알지.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해방하는 해방 통일로 가자. 그래서 남북 통일을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국민이 알아듣고 박수를 치르고. 두 번째는 북핵 문제. 네. 북핵은 핵을 개발하면 할수록 좋아요. 네. 핵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 북은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써먹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못 써먹습니다. 예, 절대 미국이 철두철미한 예. 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북한이 핵 개발을 무슨 이걸로 해요? 북한은 내치요. 어마어마한 국력을 거기다 탕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력을 거기다 탕진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갖다 이해. 요번에도 미사일, 그러면 요번에 미사일 그래서 쏘는 것만 해도 1년 얼마나 우리가- 북한 동포들 절반 굶을 수 없는.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을 비판하고 핵 폐기를 주장하고 미사일 쏘면 큰 소리 치지만은 전략적으로는 잘하는 거예요. 나라를 저들 돈으로 엄청난 국력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 나도 미국은 그렇게 생각. 학생들, 네? 학생들 이제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뭐 북핵 폐기 미사일 발사 규탄하고 하지만은 뒷전에 앉아서는 박수를 치는 게 잘하는 써라 거예요. 이 말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써먹지 못해. 고철이에요, 고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제가 뭐 그는 뭐 없지만은 이래 딱 이래 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네가 아무리 그걸 써봐도 안 필요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라. 저 괜히 전마들 절 사지만 차라리 너무 재밌어요. 어르신들. 차라리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주는 게 낫지. 저기 그러니까.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 없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국- 그렇다고 얘 국민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리봤자 이번에 죽고 다 죽고 다 죽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좌빨들이 이렇게 나라를 괴롭히고 어지럽지만은 이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요. 많이 각성을 요즘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예. 함부로 밤이 안 와도 오늘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 4억을 악용한 측면도 있지만은 악용해 봤죠. 그 악용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주한 미국 대사 불러가지고 그 대사하고 같이 고맙다고 그 하니까 인사하고 지금 내 깜짝 놀랐다. 내 깜짝 놀랐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말을 네. 매듭하자면은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더 위대하고 견고한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네. 그래서 나는 그리 국민은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네. 신심을 갖고 애국 활동을 계속하라. 이렇게 합니다. 좀 그렇다고 이런 봐야죠. 정도로 네. 내가 오늘 말을 네.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질문 받아야지. 질문. 질문이요. 질문. 지만은 박사가 5.18 문제를 따지다가 윤석열 정권 찬성한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야. 내 질문이 아니고. 그런데 5.18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미국 정부에서 파악한 조사관이 바로 납니다. 그거 맞아요. 맞아. 내가 봤어. 내가 읽었어. 그 구체- 17 공수여단 맞아. 훈련부터 내 봤어. 김종린이 그러니까 설명서까지 질문 내가 나왔잖아. 다 네. 그 미국 와시도 보고 온 사람인데 5.18 문제는 우리나라가 역사를 다시 쓰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우리가 섣불리 다뤄서는 안 그러니까 되고 섣불리 누가 다루면 무슨 손해더라고. 얘기해도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은 5.18은 뒤집어야 합니다. 네. 지금 5.18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1년에 300조 원의 돈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18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점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뭐 무슨 광수 타령 이래 버리니까 개판돼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 나 한째 질문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내가 보니까 합리적인 그 합의도 하고 정책도 추진했군요. 그런데 네. 지금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불법 탄핵이거든. 헌법 84조를 정령하지 않은 탄핵인데 헌법재판소가 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파면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완전히 대한민국 탈취. 제도권이 합법적 아닌 불법적으로 헌법을 파괴한 사건이에요. 네. 헌법을 파괴한 나라가 국가입니까 이게? 네. 헌법 파괴한 정부가 정부입니까? 네. 이건 범죄 집단이지 국가 아니에요 지금. 네. 범죄입니다. 범죄 집단이 정부도 아니라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내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네. 박근혜가
박근혜가 원상복귀하는 것은 헌법을 복원하는 법치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하는 가장 길이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하는 것이 그럼요. 법치 살리는 거죠. 명예와 권리가. 대한민국의 정통을 살리는 거고. 그런데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있구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 내 얘기가 아니야. 네. 나도 그렇게 믿지만은 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네. 내가 종합해서 얘기해.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이 같이 비슷해. 네. 둘 다 불법으로 물려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 아. 싱크로나이즈. 박 운명의-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운명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운명이 싱크로나이즈 됐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이론이 미국에 쫙 퍼져 있어. 그 기운의 흐름상 맞아요. 기운의 네. 흐름상. 그리고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근데 일단은 서- 어쨌든 간에 막 정권을 탈취당한 거야. 정권 탈취라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문재인이가 결과적으로 푸른 거 아닙니까? 그 자기는 안 풀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예. 자기 어차피 목숨을 구했지만은 그렇지. 헌법적 불법성은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지. 자기도 법의 출신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문재인이도 저거는 선생님이 양심이 있는 사전을 몇 권 폈어요. 예? 사전 만들었잖아. 예. 사전이 아니고 영어 회화책 예. 몇 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 드릴게요, 내가. 아니 영어 회화책을 몇 권을 펴냈느냐고. 영어 그 한국 학생을 위해서 영어 교재를 16권을 야. 18권을 썼고 네, 18권. 참고서를 하나 썼어요. 네, 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팔리기도 했겠네요.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삼 박사님은 영어를 기억력조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회화책을 옛날에 이 한국 초기에 먼저 녹음 테이프 사용하기 전 단계쯤 그때쯤 됐겠다. 그때 책을 영어 회화책을 16권 답답합니다. 18권. 여러분 우리 내가 해구록 예. 해구록을 출판했는데 예. 그 5.18 관계의 논문을 예. 출판사에서 빼고 출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출판사가 독자로부터 욕을 바가지를 먹었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출판사가 그 절판을 했습니다. 네. 절판을 했는데 책이 한 4, 50권 남은 거 있는데 네. 누가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책을 좀 팔아먹으려고. 내가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구글 유튜브 같은 데서도 미국의 선거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또 이 코로나 백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또 5.18 얘기하면 안 돼요. 나 네. 그 세 가지 때문에 경고를 다 먹어봤어. 그래서 지금 얘기해서 거의 그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빠지고 넘어가는데 이 미국이 저렇게 SNS 소셜 미디어들이 저렇게 이 작용화된 것 그거 미국 썩어 빠진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미국이 저렇게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불법 선거를 합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그래 미국도 이렇게 막 강력한 정책적인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미국 사람들이 특질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살아가고 조용. 피를 흘리지 않고 조용해서 선거를 통해 선거 끝나서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많이 돌아올 그런데 겁니다. 미국은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네. 좌파 우파가 있고 네. 여당 야당이 있고 네. 미국은 정말 이 두 세력이 팽팽해요. 그래요. 막 한 군데 잡아가 막 휘두르려 해도 때때로 안 되는 게. 그런데 그런데 한국은 우리는 그게 무너져 버렸어. 닥쳤죠. 우리도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두 패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익에 관한 한 패, 이익에 관한 한 패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알아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네. 좌파는 일루미나티에게 완전히 장악이 됐어요. 네. 그것이 이번에 정돈이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은 그래도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좌파 우파가 그래도 견제를 하더라고. 경쟁을 또, 해요. 또 경쟁도 하고 견제도 돼요. 견제도 돼요. 내가 보니까 물론 이익 집단으로서 적폐 세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말한 것처럼 드레이닝 스왑프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내가 보니까 공화당도 견제해가지고 견제는 되더라고. 아주 무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나라인데 한국은 걱정이 뭐냐면은
견제 세력이 우파 쪽이나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는 내가 한국적입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 정부나 국민이 다 썩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정부는 썩었는데 아, 국민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아, 그 국민 집회하는 거 살아있죠. 국민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국민도 우리가 미국보다가 태극기 국민이 먼저 들고 일났거든요. 예. 이 자유 진영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좌경화되느냐 먼저 들고 일났는데 요게 공작과 매수가 조금만 1년, 2년만 더 가버리니까 쫄딱 매수되더라고. 미국은 큰 장점이 그리고 지도자도 매수가 안 되고 국민도 매수가 안 된다는 것. 야, 근데 그거 미국의 저력으로 봐요. 미국은 국민이 살아있고 군부가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군부가 보수 세력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 집회 그만큼 유지가 된다는 것. 그렇죠. 그건 내가 보고 미국은 보수 국민이 살아있구나. 우리는 보수 국민이 어느 날 보수를 괴멸시킨 놈한테 만세부르러 가버리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강대국이 지배하면 식민지가 되고 결국 굴복하겠구나. 나 거기에서 약간 절망감 느끼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좋아가지고 미국의 보수 세력이 건재해지면 한국 보수에 저절로 건재해진다고 봐요. 나는 한국과 미국이 작용화되는 과정, 한국과 미국의 이 운명 공동체가 기운이 패러다임이 그런데 하나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러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주권이 다르고 영토가 다르지만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건, 예, 운명 속에 그것만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근데 또 그래 되는 게 한국으로서는 가장 네. 해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미국을 우리가 그걸 갖다 참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참 혈맹이라고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저버린다면은 우리는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옛날 의리의 문제지만은 네, 의리가 아니고 아니야 경제 진짜. 구조도 지금은 경제 구조가 예. 하나만 엮여 가지고 분리될 수도 없어. 그래 안 돼요, 안 돼. 그 군사 이념을 넘어서 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경제가 너무 얽혀 가지고 또 한 지금- 가지는 떨어지면 죽어요. 야, 한 방에 죽어요. 한 방에 죽어. 윤 대통령이 행기 미국하고 지금 바이든하고 그 행기 경제를 갖다 지금 갖고 지금 뭉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나- 그리 나- 안 나- 돼요. 미국이 윤석열이는 인정하지 한국에서 않는 사람이니까. 저 병력을 빼지 않는 이유가 네, 하나가 네, 또 한 네. 가지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지상군만 군대가 아니요 공군 해군 다 같이 이러는데 맞습니다. 지상군이 빼내면요 한국 경제가 포함하게요. 저 안에 나와 있는 외국 자본이 다 빠져. 이 자본을 빠져나가는 신호탄이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네. 오늘 참 너무 재밌는 얘기 많고 오늘 마이클 리 박사님 나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은 따뜻한 데서도 인터뷰 한번 하면 좋지. 그리고 지난번 책 남았는 거 쓰는 거 남았는 거 있다면서 그거 지금 자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 네.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 네, 특이한 게 몇 개 있네요. 우리가 못 받는 게 몇 개 제가 있네요. 방송할게요. 네, 우리가 못 받는 거 아까도 평화협정, 예, 그 종전선언, 예. 그 우리가 생각한 거는 완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고맙고 오늘 이 추운데 우리 마이클 리 박사님이 90세입니다, 여러분. 90세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쓰고 김현희 수사하고 이 안보 대한민국의 한국 미국 최고의 구르건 연결고리였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아직 총기 총명하시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많이 기원해 주시고 저녁에 마이클 리 박사님하고 저녁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마이클 리 박사님 나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 지식과 경륜이 가득 찬 걸어다니는 안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도서관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사라지면은 정말 도서관 사라지요. 조합원 마을에 노인 한 분 사라져도 우리 어머니가 사라지면 그 마을 도서관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 국제 한국 미국 사이에 도서관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시도록 많이 기원해 주시고 저도 또 기회가 되면 방송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더 총론적으로 말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 지나가다 참 좋은 말씀. 네.